네, 통계물리를 이용한 경제 모역 분석의 발표를 맡게 된 윤재웅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 목차는 고전적인 모형들을 조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프랙탈 이론을 설명하고 이후에 이 멀티프랙탈 이론을 통하여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 건지 라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계물리를 이용한 분석에 앞서서 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브라운 운동인데, 브라운 운동은 이제 액체나 기체 속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거의 모든 경제 모형들이 그 브라운 운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세워지는 방정식들이 대부분이라서 이 브라운 운동은 가장 기본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 금융시장이랑 이제 물리학을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바슐리에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인 그 투기 이론이라는 논문에서 브라운 운동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 모형을 해석해 보니까 이 주가는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점을 알아냈고, 이 그림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바슐리에가 예측한 주가가 이제 종 모양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자신의 논문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슐리에는 주가는 브라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상승 또는 뭐 하락할 확률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즈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러면 이제 자신의 이론, 바슐리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어, 윌스트리트 저널에서 주식시장 정보를 무작위로 몇 개 선택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주가가 정규 분포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수익률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주가는 로그 분포를 이룬다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래서 이 오주번의 그 사실로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나 주가는 마이너스가 될 수 없고 가장 작은 값인 0밖에 안 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점에서 착안해서 정규 분포를 이루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수익률이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이랑 가격 변화 사이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수익률은 보통 나중 가격에서 처음 가격을 뺀 값에다가 처음 가격을 나눠서 계산을 하죠. 예를 들어서 100달러짜리가 130달러가 됐으면 수익률은 30%가 되죠. 하지만 이러한 수익률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변하게 되면은 계산상의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달러짜리가 130달러가 되었다가 다시 100달러로 변하면 이 식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계산상으로는 7%의 수익률이 나는데 실제로 수익은 0달러로 이득도 없고 손실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자연로그 ln을 써서 계산상의 오류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쓰게 되면은 계산상 값과 실제 값이 같아지게 되는데 이 식의 관계를 통하여 결국 주가가 로그 분포를 따르게 된다면 수익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그러한 주장이 맞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멱법치기를 통해서 이제 멱법칙을 이용한 레비 안정 분포가 나오게 되는데, 우선 멱법칙은 한 수가 다른 수의 거듭 제곱으로 표현되는 그 두 수의 함수적인 관계인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일반 정규 분포, 그러니까 가우시안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하는데, 일반 정규 분포는 고속도로망처럼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멱함수 분포는 항공망처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분포의 차이는 정규 분포는 대부분의 점들이 일정한 비슷한 개수의 선을 지나는 것이고, 이 멱함수 분포는 소수의 점이 많은 선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멱함수 분포에서
이 중간 지점이 아닌 꼬리 지점, 극단값이 더 정규 분포보다 더 자주 출몰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안된 확률 분포가 바로 래비 안정 분포입니다. 이 래비 안정 분포는 그 일반 정규 분포보다 중심이 더 조금 뾰족하고 끝값들이 조금 더 두꺼운 형태를 가지는데, 이 분포의 특징은 표준 편차가 무한대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래비 안정 분포에서 무작위성의 거친 정도를 알파라는 수로 나타내는데, 이 알파 값의 변화에 따라서 코시 분포가 되냐, 정규 분포가 되냐, 래비 안정 분포가 되냐라는 것이 결정되고, 보통 이제 코시 분포나 정규 분포는 래비 안정 분포의 어떤 특수한 경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래비 안정 분포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규 분포보다 실제로 더 극단적인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블랙숄저 모형인데, 사실 이 모형은 일반적인 금융시장의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모형으로 쓰인다기보다는 유럽형 옵션 가격을 산출하는 모형인데, 식은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식을 이렇게 둔 것은 파생 상품 가격 F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 둔 거고,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변동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예측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고, 현재과 과거에서 과거 값을 넣어서 현재가 얼만큼 잘 맞는지 예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블랙숄드 모형이 옵션을 예측하는 식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옵션은 콜 옵션이랑 풋 옵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이 옵션은 그냥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이제 사고 파는 일종의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동성 모형들이 있는데, 우선 변동성 모형은 어떨 때 쓰냐면 금융시장에서 전체적인 리스크에 대한 그 대체적인 척도로 종종 사용되고, 여기서 이제 변동성은 그 자산 수익의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역사적 변동성이랑 내재적 변동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변동성은 과거 시장 가격의 시계를 측정하는 것이고, 내재적 변동성은 시장에서 거래된 파생 상품, 특히 옵션 같은 것에 이제 시장 가격을 가지고 변동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은 시간에 걸쳐서 변화하고, 보통 이제 금융시계열에서는 이제 정규 분포 형태가 아닌 두터운 꼬리 분포 형태를 가지고, 이 대부분의 금융시계열에서 변동성 군집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변동성 군집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그 물리학에서 이제 관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변동성이 미래의 변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현상이고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고전적 모형들의 한계점이 있는데, 이 고전적 모형들의 한계점은 방금 설명드렸던 변동성 군집 현상, 그리고 이분산성 현상, 그리고 장기 기업 과정에 의해서 주가가 정해진다는 점 같은 특성들을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전적 모형들이 현대에 오면서 구조가 더 복잡해진 금융 모형들과 금융 모형들의 이론적인 모형이랑 실제 금융 모형들이랑 차이가 있어서 이 괴리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전적 모형을 통해서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을 다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설명이 가능한 금융 시계열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전적인 모형들의 이런 한계들 때문에 조금 더 현대적인 이론인 이제 프랙탈 이론을 통하여서 경제 모형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어, 가자라고 했고, 전 프랙탈 이론을 알기 전에 프랙탈을 알아야겠죠. 이 프랙탈이란 것이
그냥 자기 유사성이 있는 어떤 기하학적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연에서도 관측이 가능하지만 금융시계열에서도 고전적 모형처럼 관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프랙탈 차원 D를 로그 N의 R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기 네모, 빨간색 네모 박스를 보시면은 이러한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러한 경향이 전체적인 경향이랑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유사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선은 이제 프랙탈을 단일 프랙탈이랑 멀티 프랙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단일 프랙탈이랑 멀티 프랙탈의 차이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단일 프랙탈은 위치나 뭐 범위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차원을 유지하는 구조고, 멀티 프랙탈은 이제 측정 조건에 따라서 프랙탈 차원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규분포 모형들은 대부분 단일 프랙탈 특성이 관측이 되고, 이제 프랙탈에서 또 자주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허스트 지수라는 건데, 이 허스트 지수를 결국에 프랙탈 차원을 통한 경제 모형 분석은 허스트 지수를 찾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허스트 지수를 쉽게 말하자면 자기 상관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허스트 지수 H는 만약에 0.5라면 자기 상관성이 없는, 그러니까 각자 독립적인 브라운 운동을 하는 것이고, 이 H가 0.5 이상이면 양의 자기 상관성, H가 0.5 이하면 음의 자기 상관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프랙탈 차원 D는 국소적 특성에 해당하고, 허스트 지수 H는 대역적 특성에 해당하는데,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이 D와 H는 독립적인데, 자기 유사 과정, 그러니까 H가 0.5가 아닌 과정에서는 이 프랙탈 차원이 허스트 지수의 특성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D는 E-H라는 관계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 프랙탈을 이용한 분석법들인데, 제목이 스케일 분석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H라는 이 허스트 지수를 다른 말로 이제 또 스케일 지수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티 프랙탈 분석법들을 이제 스케일 분석법이라고 하고, 첫 번째는 이제 MFDFA 방법이고, 두 번째는 GHE 방법이 있는데, 이 두 방법 다 허스트 지수를 추정해서 분석하는 방법이고, 이 두 방법 중에서 이제 만약에 시계열의 확률 분포가 좀 더 두꺼운 고리 분포 형태를 갖거나, 아니면 시계열의 길이가 더 짧을 경우에는 그 두 번째 방법이 첫 번째 방법보다 예측한 것에 있어서 정확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랙탈 차원을 이용한 분석법들은 기존 모형들로 설명할 수 없었던 어떤 변동성 군집 현상, 그리고 확률 분포 특성들을 반영합니다. 기존 모형보다 상대적으로 더 다양한 시계의 특성도 반영될 수 있고, 이제 다음으로 멀티프랙탈을 이용한 연구 현황들입니다. 제가 우선은 일단 세 분만 이렇게 적어 놓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분 다 공통점이 이 허스트 지수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멀티프랙탈 분석법의 한계점이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제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아까 멀티프랙탈이랑 단일 프랙탈의 차이를 설명드렸는데, 이 멀티프랙탈은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존재와 부재가 반복하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프랙탈 구간이랑 멀티프랙탈이 아닌 구간에서는 다른 식의 모형이 적용되고요. 멀티프랙탈의 경계 부분에서는
모형의 정확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프랙탈을 이용한 연구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제 멀티프랙탈 특성과 그 외적 요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해서 분석 모형에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 유동성과의 관계,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와의 관계, 그리고 뭐 개별 기업 주가의 고유 위험과의 관계 등에 대한 어, 연구 같은 것들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